검사한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를 해내야죠. 네. 그 대통령께서 몇 차례 강조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피해자 인권 침해가 너무 심각한 경우에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보안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본인의 의견이다. 다만 본인의 의견일 뿐이고 이제 국회에 공을 넘겼으니 국회에서 수구에서 결정해 주시라. 네. 이제 이런 당부를 한 겁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형사법 전문가시니까요. 예,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 수사를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겁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네.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런 수사 기소 분리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로운 길을 70년 만에 처음 가는 새로운 길이죠.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예. 또 국민들 가운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얘기하시면서 네. 그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당부. 예. 예, 저는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예. 어쨌거나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대한 약속이고 또 네.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로 넘기겠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 따르겠다. 후속 조치는 우리가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걸로 저는 대통령의 입장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끝난 거죠. 끝난 예. 걸로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뭐 이게 대통령의 속내가 뭐니 뭐 저는 그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속내를 근거로 해서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그건 저는 정말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입장 정리하셨어요. 예. 예? 내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보안 수사권도 안 된다. 네. 그렇죠. 국회가 그것을 정리해서 법으로 예. 만들면 예. 행정부는 따라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고쳐나가면 된다. 네. 이건 대통령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차례 말씀을 예. 하신 거죠. 그대로 저는 이제는 국회 시간이고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억울한 서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 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이 언급하신 대표적인 것이 공소시효의 문제인데 예. 우리가 지금도 공소시효가 3개월 남은 사건.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5년, 7년, 10년 막 이렇게 가는데 네. 공소시효가 짧은 사건이 선거 사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6개월로 돼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개월 남았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검사와 수사하는 경찰과는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언제 송치를 할 건지. 이건 법에 딱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법령에 규정이 되어 그러니까 있다는 소송법은 아니고 소송법 하위 법령인 예, 대통령령에 대통령령에 검사와 사법 경찰 관리의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요 사건은 지금 공소시효가 3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빨리 우리 협의를 하자. 그래서 예, 수사를 예. 빨리 끝내고 받으면 즉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네. 하자. 아무 문제 없이 처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예,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사건을 캐비넷 안에 넣어놓고 뭉개고 있다. 네. 그래서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검찰로 송치를 했다. 네. 뭐 그런 사건이 100만 건이 한 건 없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예, 있겠죠. 예. 근데 그건 경찰관을 처벌하면 됩니다. 그 직무유기로. 그렇죠. 예. 그거를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예. 막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예. 일단은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검사가 이거는 기소할 만하다면 기소를 하고 네. 이 상태로는 기소를 못한다 그러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건 검사가 그 단계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네. 100만 건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건을 가지고 검사한테 일반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 예. 그거는 조금 과장된 논리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은 또 모든 사건을 입건하는 동시에 형사사법 통합망에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뜹니다. 그건 상사들도 다 보게 돼 있어요. 네, 이 네. 사건은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았다.
킥스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그러면 거죠. 킥스에 자동적으로 다 뜹니다. 예. 그래서 옛날처럼 무슨 캐비넷 안에 숨겨놓고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일은 발생하기가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저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할 때 네. 공소시효를 불과 며칠 앞두고 고소장을 냈다. 아, 피해자가. 피해자가.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모르고 있었는데 예. 피해자가 공소시효 지나기 며칠 안 남겨두고 예. 고소장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공소시효 며칠 안 남았네. 그럼 예. 밤을 새워서라도 막 그렇죠. 조사해가지고 예. 검사한테 넘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검사가 보니까 이거 하루 남았다. 이럴 수는 있죠. 예.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검사가 예. 넘어온 자료만 보고 예. 판단해서. 판단해서 이걸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고 네. 이걸로는 부정하다 그러면 불기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꼼꼼하게 교수님께서 이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은 기존의 걸로 하고 경찰이 뭉개고 있었다라고 하면 경찰을 처벌하면 되는 거고 거고요. 그리고 네. 이 경찰에 대해서는 뭐 책임 있는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너무 늦게 냈기 때문에 뭐 일찍 냈으면 좋았는데 네. 늦게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생기는 걸까요? 한동수 변호사님은 보안이 됐든 별건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직접 수사권을 준 수사권에 포함이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 개시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수사 개시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사권은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정직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성남 FC 사건, 예, 그것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결정했는데 예, 계속 검사가 재수사 요구하고 예, 계속 재수사 요구를 하니까 하나 작은 거를 뭐 검사가 이거는 혐의 송치를 원하나 보다 이래가지고 작은 혐의를 하나 붙여가지고 보내니까 예, 그걸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보안 수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명칭이에요. 그냥 수사권입니다. 그리고 근데 왜 갑자기 보안 수사라는 게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보안 수사라고 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지만 아주 보조적으로 예외적으로 보안에서 보안적인 기능에서 수사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경찰로부터 넘어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네, 범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고 법에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공소 사실의 동일성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수사하는 검사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억하실 거예요. 같은 기자시니까 네,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뭐 배임 횡령 이런 거 수사를 하다가 대장동의 씨앗이 뭐였느냐. 윤석열이가 옛날에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네. 과장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대장동 사건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네.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법으로는 검사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기들 내규로 공개되지 않은 내규로 대장동 사건과 요 명예훼손 사건은 그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했어요. 네, 수사를 해가지고 뭐 뉴스타파나 경향신문이나 이런 기자들 막 계속 압수수색하고 그렇습니다. 예, 수사해가지고 괴롭혔죠. 기소까지 했단 예, 말이에요. 예. 기소해놓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이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검사가 내가 보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하면 그만입니다. 네, 기소하면 그만이에요. 아무런 건 제약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마음 먹으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할 수가 있고 제한이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검사는 보안 수사를 통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도 있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김학의 사건 많이 언급을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경찰이 뻔히 영상 네. 녹화물이나 다 김학의가 등장하는 성폭행 사건을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검찰로 보냈는데 네.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예. 일단 영상 속 인물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 남은 다 알아보는데 검사는 자기들만 못 알아봐요. 자기들은 알아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고소한 성폭행 피해 여성들 예. 계속 불러가지고 추궁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 이제 진술이 조금씩 바뀌니까 네. 그걸 조서에 담아가지고 이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유죄인 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게 보안 수사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사가 네. 받은다면 이거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면 네.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성호 장관이 뭐 수사 개시권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정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 형사법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검사들이 지금 있는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본인들이 이제 기소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데 보안 수사권이 꼭 없더라도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끝끝내 수사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네. 것은 과거 회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저는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문패만 바꾸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약자나 피해자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수사권을 근거로 해서 현재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 조직, 예. 인력, 예. 예산 이거를 그대로 소위 말하는 전력을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보존해서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3년 4년 차에 가면 네. 그 수사권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다음 정권이 만약에 진보 정권이 아니면 네.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검찰청으로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때를 지금 노리는 겁니다. 예. 그 때를 노려서 어떻게든지 수사 전력을 보존을 하려면 예.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